이호 선생님과 김영삼 씨가 워낙에 이제 기조방면 그리고 발제가 의미도 그리고 이제 기본본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새삼 더 보탤 기회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호 선생님께서도 의미도 잘 짚어주시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미나 이제 발제를 준비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됐던 거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짚어보는 게 또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본본과 관련된 이제 역사적인 논란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사실관계는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저들의 이제 의도가 어떻는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지적도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이제 이런 새삼스러운 또 소동 논란이 반발이 있으면서도 사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게 조금 먹혀 들어갈 거다라고 기대를 품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뭐 때문에 이런가? 이 문제들을 한번 조금 이제 짚어볼까 합니다. 결론적인 어떤 부분도 말씀드리자면, 이들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이제 역사의식, 또 심리적, 이런 부분 속에 이제 뿌리 깊게 잠존하고 있는 어떤 이제 컴플렉스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좌익적인 어떤 이런 데 사로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노리고 계속 문제 제기를 거듭거듭하면서 파고 들어가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짚기 전에 새삼 다시 한번 기본보험의 어떤 과연 이제 이 문재인 씨가 이제 이렇게 제기하고 나온 게 합당한지를 어떤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짚어보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발제문을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발제문 보시면은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식민지가 돼 있던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찍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그러다가 자국이 지배하는 식민본국에 유학하여 4년간 공부를 하고 귀국하여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국이 이제 자치령이 되었지만 불완전한 독립에 안주하는 지배층에 분노했어요. 그는 완전한 독립을 위해 이른바 민족해방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20여 년 만에 내전에서 승리를 하여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이 전쟁에 돌입하게 되자 조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자원 입대를 합니다. 원래 군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오가는 연락병이라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쟁 말기에 용맹을 인정받아 1급 훈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전투 중 독가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명을 하고 후방으로 이송됩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끝납니다. 자기의 조국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분을 터뜨립니다. 이 사람은 이후에 정치에 뛰어들어서 15년 뒤에 정권을 잡습니다. 총리가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다들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인지 짐작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폴포트입니다. 킬링필드, 다 아실 겁니다. 킬링필드를 이야기한 폴포트의 경우입니다. 폴포트는 1949년 프랑스에 유학하고 53년까지 공부를 하고 53년 돌아와서 교사가 됩니다. 그랬다가 자치령이 된 그 부분 미흡하라 이렇게 보고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1975년 내전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 이후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75년에서 79년까지 이 사이 기간 동안 캄보디아 인구 700만에서 8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인구에 200만이 넘는 인구가 학살을 당합니다. 이것을 이른바 킬링필드로 일컬어지고 하는 것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히틀러 두 번째. 히틀러 말씀드렸듯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철식자 원장, 1급 철식자 원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권을 잡습니다. 이 사람 정권을 잡았을 때 합법적으로 어떤 무장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고 나서는 경제도 곧바로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1차 대전의 후유증으로 굉장히 곤란한 어떤 상황에 처해했던 베르사유 조약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독일의 외교적 입지를 일거에 만회시키는 업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국에서뿐만,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스토리는 아실 겁니다. 전쟁 일으킵니다. 다시. 그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히틀러가 이야기한 2차 대전에서 최대 7천만에서 8천만 가까운 사망자가 숫자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습니다만 최대 그렇게 추산을 하는 것 합니다. 그리고 독일 자국민만 해도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600만 이렇습니다. 김원봉 논란이 이제 문재인 씨가 느닷없이 현충일 때 하필이면 현충일 때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논란이 되고, 그러다 좀 나중에는 물러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물러서죠. 물러서면서 굳이 청와대에서 물러서면서 굳이 서울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45년 이전까지만 보자. 즉 다시 말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그런 부분들은 보고 인정을 해주자. 이런 식의 논리를 폈습니다. 폴포트하고 히틀러는 어떻겠습니까? 75년 이전까지만 폴포트를 안 보자. 킬링필드 있기 전까지. 이 사람 나름대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고 애국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권 잡고 나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히틀러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뿐만 아니라 자국민까지도 지옥으로 받들게 됩니다. 전쟁 일으키기 전까지 히틀러만 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의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할 겁니다. 김원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봉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부분들, 독립운동, 정확하게는 독립운동이라기보다는 항일투쟁이었죠. 항일투쟁이라고 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한 어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독립이라고 하면은 나라를 세우는 것까지 그러니까 포함되는 문제니까요. 그 사람 일본과 싸웠습니다. 다 인정이 될 만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아무리 높게 평가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6.25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이 사람이 사상이 어떻고 좌냐 우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6.25 전쟁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부분들은 면책이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통상 6.25 전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0만 사상자 그리고 1000만 이상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6개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유엔군 군 전사자만 해도 4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일성만이 아니라 김원봉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올라가서 고위직에 있었다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김영선 기자께서 잘 발표를 하시면서 소상하게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 사람 그렇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계속 좌우 합작운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좌익의 입장에서 좌익의 중심이 된 어떤 통일전선이죠. 민주주의 민족전선. 그리고 찬탑운동의 노림수가 적파라는 것은 그 시절에도 다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좌익이나 우익이나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김원봉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월북에서 거기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매우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아주 공을 많이 세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훈장을 받죠. 얻게 됩니다. 장관을 2번을 지냅니다. 검열상 그리고 노동상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남쪽의 이제 점령지에 대해서 점령 통치를 위한 어떤 거니까 뭐 선거위원회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맡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전범입니다. 전범. 그 사람의 김원봉의 일제시대의 항일투쟁을 아무리 높게 평가를 하고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이 책임 절대로 지울 수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런 어떤 명백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실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정권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왜 국민 일각에 이런 식의 논법들이 좀 먹혀 들어가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장투쟁을 했어야 한다. 무장투쟁을 했어야 한다는 컴플렉스. 그건 사실은 일제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항일투쟁, 독립투쟁이 진행되는 그 공간, 그 시간대, 그 현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신채호 선생 존경할 부분들도 있고 열렬한 그 마음 다 이해가 되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 신채호 선생의 그 피어의 외침이라는 걸 또 따지고 보면은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웠어야 한다라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따지고 보면 통상 좀 신랄하게 표현을 하면은 먹물들의 어떤 거니까 컴플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거니까 뭐 역사에서 이제 발견되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무사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싸움을, 전쟁을 직업으로 본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나 무장투쟁 이런 거 막 떠들어대지는 않아죠. 그게 자신의 본업이고 직업이기 때문에 늘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사실은 늘 그 생사가 같이 하는 거고 싸우다 보면 어떤 죽기 나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문사들이, 먹물들이 말로는 늘 비장하고 비감한데 잘 사로잡힙니다. 그건 예전에도 그랬었고 현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간 옆길로 나와서 그런 어떤 사례 중에 하나에 프랑스의 좀 쓸모있는 바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르트르라는 어떤 작가가 아실 겁니다. 사르트르, 철학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늘 폭력을 외칩니다. 반동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동원해서 압살시켜야 된다, 죽이 없애야 된다는 얘기까지 막 하고 떠들어대고 그랬습니다. 폴포트는 프랑스 유학 시절에 사르트르의 굉장한 영향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신적 제자다 이런 식의 평가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사르트르가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무장투쟁 할 수 있고 또 의미 있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자기 만족적이 되는 걸 가지고서 그게 역사라는 부분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재구성을 해내서 의미 부여를 하는 부분들은 저는 마치 분식 회계와도 비슷한 역사 분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식 회계를 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기업이 망합니다. 역사 분식을 하면 민족도 망하고 국가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늘 행행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 민족, 한국인들 내면에, 특히 한국 지식인의 내면 안에 이런 허위의식들이, 컴플렉스성 허위의식들이 잠존하고 있다. 아니, 더 적나라하게는 아직도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이 옳았고 무장투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힘으로 독립을 달성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형태로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구성을 내내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위치 직구해서 화려하게 재구성을 해내보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그런 어떤 마음에 파고 들어가고 있는 이런 거다. 여기에 불순환이 이제 파고 들어가고 있다. 좌익들은 늘 이런 부분들을 노립니다. 아까 그 전희경 형께서 소개하실 때 예전에 경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빨갱이 출신입니다. 빨갱이 출신이어서 뭐 이런 수법에 능하기도 하고, 저를 제가 빨갱이라고 하는 부분은 괜찮겠죠. 빨갱이들 잘 안 변합니다. 원래 전향은 잘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이 정권의 사람들 보면은 참 안 바뀌고 안 변하는구나. 두 가지가 같이 겹쳐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시절에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가 있다라는 무지함의 연장이고,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좌익의 발상, 행태, 수법의 연장이 계속 관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나중에 때가 오면은 이런 어떤 운동권 출신의 어떤 사람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배지를 달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때가 오면은 사회주의 계열의 좌익 계열의 한일투쟁, 독립투쟁도 재평가되고 인정받는 그런 때가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악의에서 나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완전한 악의에서만 나온 건 아니겠죠. 선의에서 실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또 한일투쟁을 하고 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 있게 평가돼야 한다라는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결합해서 늘 그러니까 좌익적 의도, 전폭적 의도는 스케가 있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통념을 뒤집으려고 하는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어떻게든지 부인하려고 하는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모순도 문재인 본인이 이제 모순을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임시정부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뿌리로 건국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갖다가 해체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또 김원봉은 훈장을 주자고 하고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여기에는 무식함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집요하게 무엇을 노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주도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룩된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해 보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여기에 알려졌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발전을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좌익 진방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예전에 일본의 사회당보다도 훨씬 왼쪽에 있는 좌익 진방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이 정권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원봉 등등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어떤 역사 문제 어떤 소동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또 뭐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원점 소위 386세대 해방정사의 인식이나 하든지 그 시절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설리건 어떤 좌익적 사유의 원점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뀌지 않는다. 정말 이건 힘들겠구나. 그리고 그걸 기대하기도 좀 힘들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싸워서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굳이 이제 김원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서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였을 어떻다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들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다지 이제 높은 수준의 어떤 뭐 사상 무장이 되어 있던 사람도 아니고 보면은 늘 그러니까 좌우를 왔다 갔다 했던 행태를 보면은 기회주의적이기도 했었고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오히려 내면의 어떤 심리는 굉장히 어떤 자기 만족적인 어떤 거니까 거무조에 가까울 정도의 자기 만족적인 어떤 거니까 폭력적인 어떤 행태에 몰두해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게 오히려 눈에 보이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그 사상은 다시 이제 뭐 특별히 거론하는 게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무지몽매함이라는 것은 이 정권의 어떤 사람들의 몽매함을 수군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그 김원봉 같은 경우에서는 그 식견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좌익이다,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도 이 사람이 사상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인 행태로서 전범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책임을 지는 과실을 범했다는 것들은 이거는 역사의 법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한편으로 좌우 이런 문제에서 이 사람은 바보다, 말하는 쓸모있는 바보의 사실에 해당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사실은 원판 그러니까 좌익에 대해서는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라고 한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급보다는 이제 민족 투쟁이 우선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늘 끊임없이 동요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정통 좌익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통 이제 막스 레닌주의자라든가 뭐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부실하고 허술하게 짝이 없는 그런 면모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해방 공간에서도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좌우합작이고 또 참탁이고 또 좌익 통일전선에 또 놀아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신의 입지가 있을 거다라고 늘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람은 그래서 일종의 쓸모있는 바보에 해당될 거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붙여서 아까 이제 이해호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김원봉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운명도 쓸모있는 바보가 되면은 쓸모없는 바보의 운명으로 귀결되게 된다는 역사가 보여주지 않나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계속 이렇게 반복돼 들어가는 이런 바보짓을 이제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이런 문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타자는 이제 더 이상 적대적 타자는 더 이상 일본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그거 다 끝난 겁니다. 친일파소동 계속 벌이고 있는 것은 이런 컴플렉스를 파고들면서 불순한 의도를 완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일본 제국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계속 벌이고 하는 어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말해왔던 그 김일성이 직접 얘기했다고 하는 가끈 전술이라고 했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파고들어서 그걸 끊어내면은 미국과 끊어낼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버한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